방금 소개받은 김경호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는 제법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여기서 글로벌리 내가 가지고 있는 로열티를 사용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뉘앙스로 이해하셔도 좋고요. 시작은. 근데 저기서 로열티가 과연 뭘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리워드나 그런 포인트, 마일리지를 가지고 결제를 하자는 얘기인지, 역시 그것도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점점점 디지털라이즈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도 사실은 그렇고요. 신용카드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이런 포인트들조차도 다 디지털화돼서 디지털 세계에 사실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현금처럼, 우리는 사실 현금은 미국에 나갈 때 예를 들면 US 달러 현금을 들고 나가서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 자산을 그런 식으로 US 달러로 바꿔가지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은 이런 로열티나 마일리지나 포인트나 이런 디지털 자산들은 과연 사용할 수 없을까? 라는 굉장히 그러한 작은 호기심에서부터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게 된 건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가장 큰 처음 출발은 은행들의 그런 저희가 은행이니까요. 금융기관들의 절박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결국은 핀텍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있고 금융기관들의 기능들을 언번들링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점 금융기관들의 고유 기능들이 필요 없어지는, 혹은 핀텍들에 의해서 대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거는 고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기술적인 기능들이나 서비스가 고객들이 좀 어려워했다거나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훨씬 더 고객들이 디지털라이즈 돼 있고 그런 기능들을 잘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는 은행이 혹은 기존의 금융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핀텍들이고, 고객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그런 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갭을 디지털 갭이라고 부릅니다. 뒤로 가기. 네, 방금 저 차이를 저희는 디지털 갭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고객들보다 금융회사들이 기술적으로 뒤쳐져 있고 그 갭을 사실은 핀텍들이 메워주고 있다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뱅킹 분야는 물론이고요. 핀텍들이 랜딩도 P2P 랜딩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스타트업 핀텍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페이먼트 쪽도 당연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금융에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업 금융 쪽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뱅킹 분야는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고객들이 스스로 갖고 있었던 페인 포인트들이 있죠. 내가 사용자로서 갖고 있던 페인 포인트들을 극복하고 하는 여러 노력들을 사실은 이런 핀텍들의 비즈니스 동기로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동기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핀텍들의 기존 금융기관의 대처율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환경들이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뭔가 새로운 생각과 파괴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거겠죠. 그리고 금융회사들은 그래서 절박한 나머지 굉장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회사의 매출액의 5% 이상 정도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런 IT 시스템에다가 투자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결국은 아까 대신에 금융회사들은 좀 대량의 거대한,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런 식의 투자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밖에 없고, 타임리하게 이런 바뀌는 시장들을 좀 소위 말해서 애자일하게 쫓아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한계인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정말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 뭐 은행들도 많은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른 외국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뭐 AI 아까 우리 전에 나왔던 그 모든 분야의 단어들은 금융기관들이 다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뭘 열심히 근데 그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태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파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기존의 금융기관이 했던 방식과 전혀 다른 형태의 어프로치가 비즈니스 쪽에서도 기술 쪽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산업 쪽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the bigger the better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생각은 약간 더 다른 거가 결국 이 큰 과거의 그 트래디셔널 경제 환경에서 이 규모가 말할 때와 지금 현재의 규모는 다르다라고 즉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더 좋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비즈니스는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만 가장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산업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들이 훨씬 더 지금 시장을 적정하게 대응하면서 리드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 뭐 이베이 이런 기업들이죠. 핀텍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핀텍도 금융기관을 놓고 보면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전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중심 어떤 우리 그 물리적인 브랜치 중심의 원래 금융기관들은 보시다시피 가장 왼쪽 하단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더 연결되고 더 네트워크 중심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저희가 느끼는 그리고 여러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들이 말해주는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여기 있고 이쪽에 있고 이러한 새로 생겨나는 핀텍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정상적으로 보면 경쟁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저희가 기존의 금융의 기능들을 뭔가 이런 형태로 놨을 때 방금 우리 소프트웨어 중심과 이런 하드웨어 중심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과 노드 중심의 어떤 이런 사사분면 형태로 우리의 기존의 어떤 비즈니스들을 갖다가 나열해 봤을 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앞으로 돼야 될 것 같은 가야 될 방향에 있는 비즈니스가 뭔가라고 하면은 디지털 페이먼트, 모바일 P2P 그리고 소셜 메신저 혹은 디지털 월렛들 그리고는 이런 디지털 월렛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허브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션의 중심을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을 한번 보시죠. 고객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잘하는 고객들도 있고 쇼핑을 잘하는 고객들도 있고 지금 현재의 모든 사실은 고객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고객들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융을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노련한 쇼핑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결국은 밀레니얼, 우리가 앞으로 타겟으로 해야 되는 밀레니얼인 거죠.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방금 보셨던 어떤 그런 중에서도 훨씬 더 기술적으로도 금융에 관련된 지식조차도 그리고 어떤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생활 패턴,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의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나이대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런 친구들이 은행을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은행을 갈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은 이미
상당 부분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핀텍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점점 은행에 올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돈을 보시죠. 돈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나라는 겁니다. 정말로 생각해 보시면 현금을 가지고 다닐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라이즈 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폐를 만들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모든 돈들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회사로부터 디지털리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회사가 디지털리 가져가고 그리고 디지털리 미리 외상으로 결제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줬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디지털리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때 우리가 디지털 커런시를 그러면 디지털 애셋이라고 놓고 볼 때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냥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커런시 말고요. 새롭게 은행들이 혹은 금융회사 말고도 또는 다른 어떤 그런 유통회사들이 백업하고 있는 그런 커런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롯데닷컴이 제공하는 롯데포인트, 롯데백화점이 제공하는 L포인트도 커런시인 거죠. 돈인 거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엄청 되게 유용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죠. 그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따져보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즉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로열티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잘 여기 계시는 그 성별이나 그것도 약간 그 나이대에 따라서 이런 포인트나 리워드, 마일리지에 대한 그 가중치나 느끼는 감이 약간 틀릴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은 훨씬 더 이런 로열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느끼고 있다. 정말 자기 자산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은행들도 열심히 주고 있고요. 카드사들도 열심히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항공사 실제로 개인들은 한 10개 정도의 이런 포인트들에 가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적 통계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럼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이 가입되어 있고 이런 포인트들을 갖다가 사실은 어디엔가 모르게 놓고 다니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정말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크립토 커런시도 하나의 커다란 화폐 중심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물론 그들은 지금 크립토 월드에 있죠. 여기는 우리 현실의 피아트 월드면 그쪽은 크립토 월드에 있는 거죠. 근데 크립토 월드 언제까지만 있을까요? 내려올 겁니다. 물론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금을 사고 파는 어떤 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 금 보관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요즘 골드뱅킹 하면 자기가 금을 샀다라고 하는데 그 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죠. 어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금이 나의 실생활로 내려오려면 특정한 브로치를 통해서 그걸 내가 팔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든지 이쪽 세상으로 내려와서 물건을 사든 그걸 금을 팔아서 집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런 크립토 커런시도 결국은 이쪽으로 내려와서 물건을 사는데 우리 일상 데일리 라이프에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고 누군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자기들 지금 현재 저쪽 세계에 있는 분들은 조금 아직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거죠. 이쪽 세계에 어떤가 백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아마도 조만간 이런 어떤 크립토 커런시를 실제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단초들을 마련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 월렛 허브 기능입니다. 아시겠지만 크립토 커런시는 다 전자지갑에 담아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전자지갑에 보관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누군가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혹은 신뢰성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진다면 가능해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열티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로얄티 프로그램만 놓고 보면은 한국에서 하나 멤버스라는 게 하나은행에서 최초로 하나금융그룹이죠. 정확히는 하나금융그룹 안에 있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이 모여가지고 통합 로얄티 포인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걸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저희가 이걸 은행에서 제공하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를 그냥 현금처럼 자동화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모토로 했기 때문에 다른 예를 들면 OK 캐시백 포인트하고 스왑을 할 수 있고 근데 OK 캐시백 저희에 있는 포인트를 OK 캐시백으로 가서 OK 캐시백에서 쓸 수도 있지만 OK 캐시백 포인트가 하나머니로 하나은행의 하나 멤버스를 통해서 하나머니로 스왑돼서 오면은 자동화기에서 돈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현재 지금도 그렇고요. 이런 포인트 스왑 기능들을 제공해주면서 고객들에게 어떤 이런 것들을 실험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저희 쪽으로 온 포인트는 페이먼트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친구에게 보내줄 수도 있고요. 쿠폰 형태로. 자동화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포인트가 현금이다라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주는 어떤 서비스였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저희들로서는 1,300만 고객이 이걸 가입했고요. 그 중에서 700만이 이걸 실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30만 고객이 앱을 정기적으로 매달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0%의 고객은 저희 이게 어떤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게 되게 마케팅적으로 되게 중요한 포인트냐면 이건 사실은 하나 멤버스가 당연히 마케팅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 만든 서비스 아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객에게 다른 형태의 어떤 크로스셀링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갖다가 고객이 동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른 형태, 보통 은행 고객들의 마케팅 동의율이 40%인 거 반해서 하나 멤버스 고객들은 70%의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마케팅을 추후로 받겠다고. 물론 하나 멤버스, 하나 머니와 관련된 마케팅에 하나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400개의 제휴 채널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거나 포인트를 스왑할 수 있게 하거나 되었고요. 그 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은 온라인에서, 하나금융그룹에서 온라인에서 일어났던 FX 볼륨의 70%가 하나 멤버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굉장히 저희 쪽으로서는 고무적인 결과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고객들이 꽤 돈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들의 60%는 진짜로 저희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 중에 60%가 신용카드를 구매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굉장히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좋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글로벌로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쪽에서는. 이건 지금 우리끼리의 한국에서 하나은행이 롯데 포인트와 예를 들면은 OK 캐시백 포인트와 했던 얘기인데 이게 태국에 있는 센트럴 백화점의 포인트와하고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혹은 우리 말고도 일본에 있는 어떤 모 은행의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라이즈, 예를 들면 신용카드도 로컬 신용카드라는 게 있고 비자, 마스터와 같은 글로벌 신용카드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만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고 글로벌에서도 쓸 수 있는 신용카드. 예를 들면 하나 멤버스가 로컬에서만 쓸 수 있는 로열티 포인트였는데 이걸 글로벌리 확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사용성이 훨씬 커진다면 당연히 같은 가격이고 같은 포인트라고 하면 훨씬 더 효용성이 커질 텐데 고객들은 이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각 나라들은 벌써 이미 자기들의 포인트가 있구나.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굉장히 많은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많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이것들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재미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하나은행에서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게 제가 100만 원을 가지고 일본을 가려고 하는데 일본 가려면 내가 하나은행 창구로 걸어 내려가서 저희는 그래도 좀 가깝죠. 가까이 은행에 있는데 어쨌든 걸어 내려가서
거기서 10만 행으로 바꿔서 들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내가 디지털 갖고 있는 요 하나 머니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제 탑업이 되니까요. 하나 은행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 머니로 바꿀 수 있었다고, 혹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머니들, 혹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준 어떤 포인트들 다 하나로 수합하고 그냥 일본으로 가서 그냥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와, 이건 대박이지 않을까? 바꿀 필요도 없고 훨씬 더 저렴하고 거기에 뭔가 할인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디지털 자산들을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들을 갖다 글로벌리 원스팟에서 매니지하고 결제할 수 있는, 그래서 유니버설한 사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고객에게 분명히 밸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아주 저희들도 사실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기능이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는 뭔가 네트워크 혹은 허브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뭔가 현재 은행들은 저기 있는데 저쪽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전기, 새로운 서비스가 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들이 저희가 오늘 제가 처음에 서당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그게 어떤 형태인지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글로벌리 교환되고 사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마치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같은 느낌 아닌가요? 맞습니다. 뭔가 신용카드 말고요, 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먼트, 신용카드를 제외한 얼터너티브 나머지 페이먼트에 대한 어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가 돼보자는 겁니다. 그런 허브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또 혹은 한편에서 보면 이런 디지털 머니들을 해외로, 우리가 아까 이런 파트너들은 금융기관들이기 때문에 해외로 보낼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거대한 송금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GLN은 고객들에게 당연히 저희들은 가치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좀 이따가 기능들을 조금 더 설명을 이제 자세히 하나씩 드리겠지만, 그러한 샵들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여러 군데를 제공하게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명동에 있는 당연히 그 화장품 가게 손님은 당연히 중국 고객들이 많이 와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갈 거니까요. 그 다음에 태국에 있는 손님들도 와주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월드와이드하게 자기들의 그 명동에 있는 화장품 가게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GLN에서. 왜냐하면 하나 멤버스가 일본에 있는 누군가의, 예를 들면 그 오코노미야끼집을 갖다가 쿠폰을 저희 하나 멤버스가 팔아줄 거거든요. 하나 멤버스에 있거든요. 그거는 그 집에 도움이 되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이네블러가 우리 GLN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금융기관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 파트너 금융기관들은 당연히 로컬 카드를 파는 게 아니고 글로벌 카드를 파는 거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객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똑같은 기능들, 하나 머니하고 사실은 비슷한 기능들이 글로벌리 익스펜드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시죠. 나라가 확장되어 있던 거와 다르는 거고, 실제로는 고객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선물로 주고 송금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페이먼트를 쓸 수 있고 오프라인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걸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 머니도 한국에서 결제할 수 있는 가맹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요. 태국의 모 은행의 머니들도 사실은 거기서 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QR로 결제할 수 있는 이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 네트워크들을 빌려서 중간에 누군가 그 결제 네트워크들을 중간에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하나머니를 가고 태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태국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한국의 하나머니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럴 때 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샵들이, 혹은 나에게 우리 샵들을 갖다 홍보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할인 쿠폰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기능들도 당연히 제공하고요.
온라인 페이먼트는 오프라인 페이먼트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너무 쉬운 기능이죠. 하나 기능만 놓고 보면 대부분 다 아실 만한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GLN이 가운데서 해주는 역할 중에 하나는 환율을 제공하고요.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이건 미국이군요. 미국에 있는 10달러가 일본에 가서 1140원 혹은 1140엔으로 바뀔 수 있었을 때 누군가는 환율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이게 얼마로 바뀔 건지. 그거를 GLN이 제공하는데, 이 GLN은 사실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네트워크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게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쿠폰몰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실제로 또 하나의 피처를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앱스토어 같은 혹은 플레이스토어 같은 거를 만들겠다, 쿠폰에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쿠폰들을 검색하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에 있는 그런 쿠폰들을 검색하고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실은 없죠. 랭귀지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중국으로 가면 더더욱 심합니다. 중국은 모든 서비스들이 중국어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영어로도 잘 제공이 안 되고 있어서 중국에 있는 그 많은 식당들에 대한 정보, 여행지에 대한 정보, 거기에 대한 할인 정보 등은 더더욱 얻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각 나라에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그 나라 고객들을 위해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분량만 해외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을 뿐이죠. 저희들은 이런 걸 갖다가 합치자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건 없던 서비스가 없던 서비스거든요. 즉, 모든 기능 서비스는 각 나라에 있는 그대로 GLN은 중간에서 중개만 하고 가능하게 해주는 이네이블러 역할만 하는데,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 쿠폰몰이었어요.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으니까. 중개만 해주면 될 줄 알았더니 이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글로벌 모든 쿠폰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만들자. 내가 한국 사람이 일본을 가든 중국을 가든 태국을 가든 한국말로 쿠폰을 찾을 수 있고 한국말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결제를 할 수 있는, 혹은 O2O 형태로 결제를 미리 하고 거기서 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 그걸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쿠폰몰 서비스고요. 오프라인 페이먼트는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알리페이처럼 모든 글로벌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건 굉장히 힘든 얘기일 거고요. 결국은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바코드고 중국은 QR코드면 한국에서 바코드를 쓰는 고객이 중국을 가게 되면은 중국에서 결제하려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그 QR코드를 바코드 자리에다가 저희가 띄워줍니다. 바코드가 일어날 때 중국에서 그들이 쓰는 QR코드를 갖다가 띄워줘서 그 상점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가 그것들을 가져다가 대신 리플레이스 해주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GL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QR이면 QR, 바코드, NFC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줄 거고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가 만약에 QR코드 아예 잘 안 돼 있고 바코드 결제도 잘 안 돼 있으면 한국은 앱카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용카드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프리페이드 카드 같은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런 기능들을 빌려다가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건 누가 하냐면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하나은행이 할 거기 때문에 하나금융그룹에 하나카드사가 같이 하겠죠.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은행들이 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해 줘야지만 합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야지만 그것들을 갖다 주는 역할은 GLN이 하는 거죠. 온라인 페이먼트는 되게 재밌는 기능, 당연한 기능이긴 한데 사실은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10만 원의 통장에 월급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5만 원 있어. 현금 있어. 카드는 없다고 치고요. 모든 카드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관계없지만, 혹은 이 15만 원 가지고 내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수가 있나요? 한국은 굉장히 신용카드 보급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지만, 중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 신용카드 없어. 내가 이거 아마존에서 물건 사고 싶으면 어떻게 사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페이먼트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런 거 너무 쉬운 기능 아니야 생각하지만, 되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자산들, 그러니까 카드 말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카드 말고 나머지 것들을 가지고 해외에서 페이먼트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페이먼트 할 방법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걸 다 모으면 글로벌리도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 각각의 나라의 포인트들이 각각의 나라의 그 은행들의 그 기능들을 거기다가 넣기가 너무 힘든 거죠. 한쪽에 몰기가. 그 연결해 주기가. 그래서 그걸 나서서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GLN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쓸 수 있게 해준다. 머천트들은 고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가진 할인 쿠폰들을 올리고 고객들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 효과를 제공한다. 결국 이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중간에서 누군가 이네블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GLN이 할 것이다. 고객의 그 동선으로 보면 되게 심플합니다. 이건 이제 정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해외 결제를 하게 되면 해외를 송금을 하게 되거나 은행들끼리 정산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소위 말해 레컨사일 과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은행들에서는 네가 나와 주고받을 돈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맞춰보는 역할들을 합니다. 은행들은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들 연결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고받을 나라들과 주고받을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대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효과적이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매뉴얼로 처리를 이런 걸 하다 보니 리스크도 사실 있다. 생각보다 안전하지 못 그런 것들이 은행들 입장입니다. 고객들의 돈이 어디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은행들 입장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 나라에 우리가 이제 소위 돈을 주고받기 위해 쉽게 하기 위해서 달러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모 은행에 달러를 갖다가 잔뜩 채워놔야 되고 또 중국 위안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어느 데다 돈을 채워놔야 되는 어떤 서로들 이런 리퀴디티 프로블럼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GLN이 중간에서 이런 걸 갖다 은행들이 모여서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갖다 교환하고 결제할 수 있게 해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정산 과정이 필요하고요. 정산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처럼 은행들이 수작업으로 뭔가 대사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했었는데 그것들을 블록체인의 분산 원장 기술을 통해서 단순화시키자라는 게 저희의 일단 기술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 설계에 대한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쓸 겁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단순한 대사 작업뿐만이 아니고 이 대사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돈을 갖다가 자동으로 은행들끼리 돈을 보내는 것까지를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궁극의 어떤 것들은 현재 이런 은행들이 돈을 아까 말씀드린 이 전 페이지에서 보시면 결국 은행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대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돈을 보내라는 지시를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현재 as is 방식대로 해야 되거든요. 은행들끼리 정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돈을 주고받고 우리는 끝이라고 해서 고객들은 끝이지만 은행들은 뒤에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 그래서 줄 돈 받을 돈을 갖다가 이제 서로 지들끼리 따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돈을 갖다 실제로 돈을 보내줘야 돼요. 돈이 안 간 거잖아요. 우리가 디지털라이즈 돼 있다고 하지만 그 돈은 디지털라이즈 된 정보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 돈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한국 은행에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미국의 달러로 있는 건데 실제로 그 디지털라이즈 된 정보가 돈인 거는 딱 크립토 월드밖에 없죠. 저쪽 세상에는 0일이 돈입니다. 그 0일을 잊어버리면 그 디지털라이즈 된 정보를 잊어버리면 돈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잊어버린다고 해서 내 원장 정보가 날아간다 해서 내 돈이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 가서 이야기하면 은행에서 다시 복구시켜주고 즉 정보가 날아간 거지 실제 가치가 날아간 게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크립토 월드에서는 진짜로 날아가죠. 대신에 장점은 뭡니까? 0일을 받는 순간 정산도 끝난 거죠. 따로 돈을 줘야 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은행들끼리. 그냥 0일 데이터가 날아가는 걸로 정산 끝이 될 수 있는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의 지코인이라고 하는 크립토 개념을 차용하는 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개념이긴 합니다.
실제로 돈을 발행한다는 거가, 물론 이 돈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G코인을 발행한다는 거는 결국은 실제 돈을 기반으로 하는 발행이기 때문에 그거가 실제 돈하고 가치가, 저희들이 은행에서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지금 현재 크립토 커런시가 어떤 거에 기반해서 발행했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피아트 커런시, 실제 돈 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는 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면 그런 건데, 바둑판에 우리 내기할 때 바둑알을 갖다 돈 10,000원짜리 묻어놓고 바둑알 꺼내놓고 비즈니스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G코인입니다. 바둑알. 즉 바둑알을 줬다는 거는 돈을 주는 거죠. 이미 정상 끝난 거죠. 알아서 네가 가서 저기 가서 바둑판에서 10,000원짜리 받고 가든지 말든지 그건 다른 문제고,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금 GLN에 대해서는 4가지 형태의 지금 현재 국제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고요. GLN은 저희가 생각할 때 블록체인 베이스의 기술로 그래서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의 앞으로 AI 기술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오라클의 도움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것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모든 연결은 API 기술로 당연히 이용이 돼서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멤버스와 같은 이런 로컬 포인트들, 로컬 로열티 서비스들은 GNL을 만나면은 글로벌 서비스로 바뀌게 돼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 그 로컬 화폐들이 글로벌 화폐로 바뀔 수 있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희 생각에는 로열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씀드린 로열티는 아까 그 3가지 그런 커런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크립토 커런시 포함해서 이런 로열티를 가지고 있으면 온오프라인을 포함해서 어디에서든지 글로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게 저희 비전인 거고요.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건 저희 생각에는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로열티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저는 하는 거죠. 이 네트워크 때문에 코스트보다는 프로핏이 더 커지는 어떤 상승 효과가 생길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로열티 네트워크 서비스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지금 되나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막 잘 안 되고 그러셨는데. 네,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GLL의 시범 서비스는 지금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한 정산 방식도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를 통해서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는 아마 이제 서비스가 만들어질 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관련된 오라클 담당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